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아가지고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만 좀 하자면 아무래도 유튜브라서 제가 제 신상을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수능 영어 지문,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종사했고 또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뭐 유튜브 영상 따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사실 뭐 문제적 남자라는 방송에서 뭐 처음 그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을 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꾸만 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괜한 사람들이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길래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이게 그 지문인데요. 타일러 씨는 자꾸 이 위트먼의 이 포이시란 단어가 시인이라서 말이 안 된다. 이게 엉터리 지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답을 뭐 4번 찍고 틀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잘못 풀이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분야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타일러 씨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셨고 그분이 문제를 틀리신 게 맞아요. 문제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직접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전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타일러 씨가 왜 틀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일러 씨는 포이시란 단어가 시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위트먼의 시인이라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포이시라는 단어에는 시인이라는 뜻 외에도 시인상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사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타일러 씨는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셨죠. 단순히 이 단어만 떠올리면서 틀렸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일러 씨가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시인상이라는 단어를 못 떠올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애초에 지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추측일 것 같습니다. 타일러 씨는 이 지문이 그냥 한국인 교수들이 잘못된 엉터리 영어로 지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지문은 데이비드 하븐 블레이크라는 미국 영문학 원어민 교수가 쓴 글이에요. 영문학을 전공하신 원어민 교수분이 쓴 글인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도 함부로 남이 쓴 다른 원어민 영문학 교수가 쓴 글 가지고 그런 말 못하죠, 사실은. 애초에 타일러 씨가 뭔가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으면 자신이 글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하는데 애초에 이 지문 자체가 엉터리일 거라는 가정하에 글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베트남 교수가 쓴 한국어 글을 읽게 되면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이 글 자체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타일러 씨는 한국의 영어 교육의 특수성과 수능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 보이세요. 그 영상에 나오는 모습만 봤을 때는. 애초에 수능 시험은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사고력 측정하는 지능 시험이 수능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단순히 그냥 영어를 잘한다라는 자신감만 가지고 풀어내니까 틀린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좀 잘못이 큽니다. 대중들은 그저 고학력자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맹목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논리로 자꾸 무지성으로 타일러 씨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왜 서울대생은 일본 수능에 나오는 일본 센터 시험에 나오는 한국어 시험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수능 국어 만점 받은 사람인데 저도 일본 센터 시험 한국어 시험 몇 문제 틀려요. 이게 그 시험 자체가 엉터리라서 그럴까요?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타일러 씨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는 전제가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타일러 씨가 교육 전공이신가요? 아니죠. 교육 전공했으면 또 영어에 대해서 또 잘 압니까? 교육 전공이었다고 쳐도 한국의 영어 교육이 어떨지는 몰라요. 이건 따로 공부해 보신 분들만 아는 겁니다. 나라마다 환경마다 그 교육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분은 또 아무래도 영어 회화 강사이기까지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영어 교육과 한국의 수능 시험이 엉터리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어요. 한국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바보입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도 다 외국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어 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타일러 씨보다 모를까요? 무슨 근거로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영어를 잘 안다고 해서 영어 교육도 잘 아는 게 됩니까? 그것도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요? 또 그 중에서도 수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사실은. 타일러 씨는 뭐 어디까지 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대중들이 이따위로 판단하고 그저 무지성으로 한국 영어 교육을 비판하고 그 교수님들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진짜 멍청한 정말 헛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짧은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분야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눈에는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수들이 바보입니까? 자, 위에 있는 게 수능에 출제된 지문이고 밑에 있는 게 그 데이비드 블레이크 교수가 직접 쓴 원문이거든요. 자, 색깔 친 것들은 지금 그 둘 중에서 바뀐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 다들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문의 내용이 훨씬 더 어려웠죠. 그걸 의미가 안 바뀌게 바꾼 겁니다. 여러 대학 교수님들과 영어 전공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어떤 논리적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글은 애초에 그 미국인 영어 영문학 교수가 쓴 글과 그대로 나왔고 일부 표현 몇 개만 의미가 안 바뀌게 오히려 좀 더 쉬운 어휘로 바꾼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지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타일러 씨도 사람이에요. 그분도 실수를 합니다. 그분도 항상 옳진 않아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엉터리로 문제를 틀리셨는지 제가 지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영어 실력이 다들 뭐 좋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부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독해의 기초 중 기초인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립니다. 한 문단에서는 하나의 중심 생각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 자, 예를 들어가지고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는 말도 독립적이란 말과 같은 거고 주인 없이도 잘 지낸다는 말 또한 독립적이란 말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글은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독서는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말 정보를 얻고 어휘력이 향상된다, 다양한 관점 배울 수 있다, 사고력이 깊어진다 이거 전부 다 유익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말이 조금 달라졌을 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같다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작품에 대한 한글 해석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그 수능 지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들인데 아무래도 한글로 번역하면 영어로 말했을 때는 말이 되는데 한글로 했을 때는 조금 어색한 그런 것들은 있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자, 같이 읽어보죠. 월트 위트먼이 Leaves of Grass를 쓰기 전에 시인들은 명성의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자,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냥 시인들은 명성에 주의를 기울였대요. 일단은 두 인물이 나와요. 월트 위트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 이 사람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인물, 이 색깔친 이 두 가지는 같은 사람을 말하나요? 다른 사람을 말하나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둘 다 뭐 어떻다라고 더 뒤에 읽어봐야 또 설명이 되겠네. 그러면 호라스랑 페트라치랑 세익스피어랑 밀턴 그리고 키트는 모두 시의 위대함이 자신들에게 일종의 세속적 불멸을 부여주기를 바랬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 불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기억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 명성과 맥락상 같은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지금 여러 이 인물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위트만인가요? 아니죠. 시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명성에 주의를 기울이기는 했는데, 어떻게 명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시의 위대함이죠. 시의 위대함이 자신들에게 일종의 세속적 불멸함을 부여해 주기를 바랬으니까요. 자, 시의 위대함이란 무슨 말일까요? 별게 아니라 시를 잘 쓰는 걸 말하겠죠. 작품성을 말하는 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위트먼이 등장하는데, 위트먼은 자, 또한 수세기 동안 세상이 자신의 시를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는 비슷한 신념을 가졌었대요. 이 사람 또한 자, 명성을 추구했었다란 말이죠. 그러나 지면 위에서 영원히 살아남고자 하는 이 오래된 열망, 별 말이 아니라 이것도 명성을 뜻합니다. 그 명성에 자, 새로운 개념을 더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위트만이겠죠? 자, 이 사람은 새로운 개념을 더했다. 독자들은 단지 시인의 작품만을 주목하지 않고 그의 인격적인 위대함에도 끌릴 것이었대요. 아, 이게 위트먼이 추구한 새로운 개념인 거죠. 자, 반대로 시인의 작품만을 주목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아직은 좀 더 글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 글을 좀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게 위에서 말했던 시의 위대함, 즉 작품성을 뜻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더 이해되실 거예요. 그들은 그의 시에서 고동치는 문화적 공연, 즉 엄청난 카리스마와 호소력을 갖고 한 개인이 책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독자들을 말하는데, 그의 시는 지금 위트먼의 시를 말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뭘 뜻합니까? 워낙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엄청난 카리스마, 호소력을 갖고 한 개인이 책에서 튀어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은 이 작가, 그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작가의 개인에 대한 매력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위트먼이 추가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트먼은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명성을 추구했으나, 다른 시인들은 시의 위대함만에 집중을 한 것에 반해 위트먼은 작가의 인격적 위대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이죠. 작가 자체의 매력을 강조한 것 같아요. 밑에 읽어보죠. 잭슨주의 미국을 특징지었던 정치 집회와 선거 행진에서 위트먼은 시적 명성을 군중과의 관계로 정의했대요. 자, 여기서 위트먼의 생각이 또 나오죠. 위트먼의 생각은 뭐예요? 위트먼은 시적 명성을 군중과의 관계로 정의를 했대요.
그 말은 이 독자들이 시인을, 그 작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인 거죠. 이것 또한 위에서 봤던 그 인격적인 위대함과 같은 말입니다. 맥락상. 앞에 나왔던 이런 표현들은 그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보실 필요는 없고요. 또 밑에 보시면 다른 시인들은 누굴 말하죠? 위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을 말하죠. 시의 여신으로부터 영감을 찾았을지도 모른대요. 시의 여신.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의 위대함을 말하죠. 시의 위대함이 뭐였어요? 작품에 주목하는 거. 즉, 시의 작품성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는 것들을 말하죠. 반면에 다시 위트먼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시인상은 뭘 추구했겠습니까? 일단 뭔진 몰라도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말들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노란색에 들어올 말들이 뭐예요? 바로 군중과의 관계. 한 개인이 누굴 말했죠? 그 작가를 말했죠. 그 작가의 인격적인 위대함. 그걸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들에 따라서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게 위트먼이 추가한 새로운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과 가장 맥락이 비슷한 선지가 뭘까요?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말들이 지금 4번에 있습니까? 이 4번이 그 타일러 씨가 고른 선지거든요. 아니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작품 그 자체에서의 불멸함, 작품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들. 누구예요, 이거는? 이거는 시를 잘 써서 시의 작품성을 가지고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이 다른 시인들의 논리인 거죠. 위트먼이 생각했던 그것들,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거 아닙니까? 동시대 사람들? 아까 군중과의 관계로 명성을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정이죠. 또 그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밑에 문장을 달아줬어요. 자, 미국에서 말하는 이 명성, 이건 위트먼이 생각하는 명성이겠지. 그러면 인기도, 즉 사람들이 그 시인과 그의 작품에 기뻐하는 정도, 그것에 의해 명성이 좌우가 될 것이었대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 시인이죠. 그 작품에도 당연히 기뻐하겠지만 그 시인 자체에도 기뻐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대 사람들의 그 작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똑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4번 선지를 고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무조건 5번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을 골랐다는 말은 이 글 전체를 완전히 엉터리로 읽었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게 워낙 논리적으로 복잡한 지문이다 보니까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짧은 영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봤자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문점은 제가 댓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1등급을 결정하는 지문이었어요. 1등급은 전체 학생이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능을 치지도 않고 또는 수능을 너무 진짜 오래됐던 분들, 그런 분들 다 감안하면 유튜브에 떠도는 댓글들 중에서, 아니 그 글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논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지능을 갖춘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정말 얼마 안 되겠죠. 대다수가 그렇게 좀 독해력이 안 좋다 보니까 독해력 좋은 분들이 이상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수의 말에 자꾸 휘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내용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꼼꼼히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가적인 질문 얼마든지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참 이번에 영상 올라오면서 사람들 댓글 다는 것 보고 참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게벨스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이 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영어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루에 단 1분도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떠드니까 자꾸 혼란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보죠.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그 교수님들이 다 바보겠습니까? 네, 그분들 당신보다도 몰라서 이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애초에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등급이라고 쳐도 전체 4%밖에 안 돼요. 96%는 이해를 못 해요. 이 사람들이 단지 수가 많아서 헤게모니를 지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정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쪽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다수의 말이 옳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